안녕하세요. 기초일본어 문법 제2과 임재석입니다.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일본의 명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갑시다. 두 번째는 지시대명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봅시다. 세 번째는 조수사를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특히 조수사 부분은 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반드시 암기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나요? 인칭어 배웠고 직업 표현, 그 다음에 국적 표현이 있었죠. 나니나니와 나니나니 데스, 뭐뭇은 뭐뭇입니다 라는 일본어의 기본 문형을 가지고 여러 표현들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정도로 한번 작문을 해볼까 하거든요. 4개의 문장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강의 잠깐 정지시켜 주신 다음에 이 4개의 문장을 먼저 작성을 해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다시 강의를 플레이시켜서 저하고 맞춰보도록 하죠. 자, 전시복습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일본어 작문이라는 부제인데요. 첫 번째, 저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먼저 보도록 하죠. 저는 굳이 와타쿠시 안 써도 되죠. 와타시와 나는, 저는 네덜란드 사람 오란다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란다진 데스, 와타시와 오란다진 데스 하면은 나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죠. 두 번째요. 그는 회사원입니다. 그가 뭐였나요? 카레였죠. 그래서 카레와 카이샤인 데스, 그는 회사원입니다. 카레와 카이샤인 데스 하면은 그는 회사원입니다. 나니나니와 나니나니 데스라는 기본 문형 그대로 지켜주고 있죠. 자, 이번에는 부정 표현인데요. 뭐뭐가 아닙니다. 네와 아리마센 또는 자 아리마센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카노조와 슈후자 아리마센 하면 되겠죠. 카노조와 슈후자 아리마센, 카노조와 슈후자 아리마센 하면은 그녀는 주부가 아닙니다. 자 대신 뭐 쓸 수 있나요? 대화 쓸 수 있잖아요. 자는 회화 표현이다. 대화는 문어체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요. 베트남인은 또는 베트남 사람은 어느 분인가요? 어느 분 뭐였나요? 달에 노나타. 그렇죠. 노나타였죠. 그래서 베트남인과 노나타 데스까? 베트남인과 노나타 데스까 하면은 베트남 사람은 어느 분입니까?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정도의 작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중심으로 작문 표현을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이 정도 표현은 복습이 확실히 돼 있는 학습자라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배울 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명사는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통명사, 일반적인 명사를 뜻하죠. 고유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수사, 형식명사 등이 있는데 우리 지금 기초 일본어 수준에서 형식명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명사, 고유명사, 대명사, 수사를 중심으로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보통명사는 무엇인가? 구체적, 추상적 명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야마, 구체적이죠. 산이란 뜻이고요. 후네는 배입니다. 덴샤, 덴샤는 전철. 전차라고 하지만 전철로 해석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배나 산이나 배나 전철 같은 경우 구체적이죠. 근데 그 다음 볼게요. 세지, 세이지라고 써서 읽을 땐 세지라고 있는데요. 정치, 해와 마찬가지로 해이와라고 써서 해와라고 읽고 평화라는 뜻입니다. 미기, 히다리, 오른쪽, 왼쪽이란 뜻이죠. 정치나 평화, 오른쪽, 왼쪽은 추상적이죠. 이런 것들을 보통명사 또는 일반명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고유명사. 지명이나 국명, 인명 등의 고유명칭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요. 뉴요크, 뉴요크 하면은 뉴욕이란 뜻이 되겠죠. 후지산, 후지산은 후지산, 산 이름이죠. 일본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산, 후지산이라고 합니다. 지명, 고유 명칭이 되겠죠. 니홍, 니홍은 국명 일본이 되겠죠. 키무라,
키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인명, 고유명사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명사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로 나뉩니다. 인칭대명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인칭, 2인칭, 3인칭 나, 뭐 당신, 그, 그녀, 어느 분 인칭대명사라고 하고요. 지시대명사는 이따가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사는 조수사 등이 있다. 자, 그래서 먼저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소, 아, 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시대명사 코소아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코소아도, 이그저 어느, 코소아도, 이그저 어느라고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 그, 저, 어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사물이나 장소, 방향 등을 지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화자의 영역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문법 용어를 갖고 왔는데요. 고계열 해서 근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청자의 영역이라고 해서 소계열, 중칭이라고 하고요. 화자와 청자 둘 다의 영역 밖, 아계열, 원칭이라고 하는데요. 근칭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운, 중칭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 원칭이라고 하는 거는 먼 계열을 뜻하고요. 화자하고 청자는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A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화자가 되죠.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자가 되겠죠. 그럼 B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자가 되고 듣는 사람이 되니까 청자가 되죠. 그래서 화자의 영역, 즉 내가 말하는데 내 가까운 데 있다. 그러면은 근칭을 쓴다. 코계열을 쓴다. 그 다음에 듣는 사람 입장 앞에 있다. 그러면은 중칭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기 분필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이 분필은 제가 지금 이 분필이라고 했죠. 저는 화자의 영역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청자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분필은 저한테 가까운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는 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분필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저는 분필을 얘기할 때 그라고 하겠죠. 그럼 다시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은 대답은 그것은 분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대답할 때 이것은 분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기 먼 곳에 시계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멀어요. 그럼 여러분,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시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로 질문을 하면은 그로 질문을 하면은 이로, 저로 질문을 하면은 저로 대답을 한다. 즉 코로 질문을 하면은 소로 질문을 하면은 코로, 아로 질문을 하면은 아로 대답을 한다. 이따가 문장 통해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느 영역인지는 모를 때 도계열이다. 이, 그, 저, 어느잖아요. 그래서 어느는 도계열해서 부정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물의 지시어, 장소의 지시어, 방향의 선택의 지시어, 사람의 지시어 순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물의 지시어 보겠습니다. 코레, 소레, 아레, 도레라고 하고요.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이란 뜻입니다. 사물의 지시어, 기초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시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이라는 뜻이고요. 장소의 지시어는요. 코코, 소코, 아소코, 노코라고 합니다. 여기, 거기, 저기, 어디라고 하든지 이곳, 그곳, 저곳, 어느 곳이라고도 하겠죠. 자, 이번에는 방향 선택의 지시어인데요. 방향 선택의 지시어 코찌라, 소찌라, 아찌라, 노찌라라고 하고요. 이쪽, 그쪽, 저쪽, 어느 쪽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코찌라, 소찌라, 아찌라, 노찌라는요,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가리킬 때도 쓸 수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 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이분은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교수님이에요. 할 때, 이분, 코찌라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여기 이쪽 방향에 계신 분은 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사람을 이렇게 지칭할 때도 쓴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사람에 대한 지시어. 사람은 히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노 히토, 이 사람, 소노 히토, 그 사람, 아노 히토, 저 사람, 노노 히토, 어느 사람 이란 뜻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 교수님이 계세요.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교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는 코노 히토와 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되겠죠. 한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 사람은, 이 사람은 교수님이에요. 굉장히 신뢰가 되는 표현이니까 코치라와 이쪽은 교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시어, 사물의 지시어, 장소의 지시어, 방향, 선택의 지시어, 사람의 지시어까지 기본적으로 이 4개는 좀 알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시어에 대한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물, 장소, 방향, 선택,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칭, 중칭, 원칭, 부정칭이라는 문법 용어를 갖고 있고요. 자, 근칭은 이, 중칭은 그, 원칭은 저, 부정칭은 어디. 그래서 어느. 그래서 이, 그, 저, 어느. 이, 그, 저, 어느의 순서를 갖는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사물은 코레, 소레, 아래, 도레. 코레, 소레, 아래, 도레.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이란 뜻이죠. 자, 장소는요. 코코, 소코, 아소코, 노코. 여기, 거기, 저기, 어디라는 뜻이었고요. 방향 선택. 코찌라, 소찌라, 아찌라, 도찌라. 이쪽, 그쪽, 저쪽, 어느 쪽이고요. 코노히토, 소노히토, 아노히토, 노노히토 하면은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어느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지시대명사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는 조수사입니다. 조수사는 무엇인가를 셀 때 숫자 뒤에 붙이는 명사를 뜻하고요. 자, 여러 가지 조수사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 몇 개라는 뜻의 일반적으로 쓰는 조수사입니다. 다음이요. 마이는 장, 한 장, 두 장, 세 장 할 때 장을 뜻하는 것. 즉 종이라든지 얇은 것. 와이셔츠 한 장, 두 장. 와이셔츠를 장으로 일본에선 쓰거든요. 그럴 때 쓴다. 다이는 한 대, 두 대, 세 대. 주로 가전제품처럼 커다란 뭔가 가전제품이라든지 제품을 지칭할 때 쓴다. 사츠는 한 권, 두 권, 세 권. 책 등 셀 때 쓰겠죠. 사이는 몇 세, 몇 살이라는 뜻으로 나이의 조수사고요. 토라는 거는 머리 두자 썼는데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즉 등치가 큰 포유류를 셀 때 쓰는 게 이 토라는 조수사입니다. 자, 와라는 거는 주로 새를 셀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치와 니와 상와 하는데요. 새라든지 아니면 닭이라든지. 근데 특이하게 토끼를 와로 세요. 왜냐하면 토끼 귀가 크잖아요. 그걸 날개로 봤을까요? 네, 그래서 와는 토끼까지도 샌다. 자, 히끼, 카이, 홍, 하이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변칙 발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히끼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벌레라든지 작은 동물 셀 때 히끼. 카이, 1층, 2층, 3층, 4층 할 때 층을 셀 때. 홍이라는 건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네 자루. 긴 것. 또는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셀 때 홍. 하이,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등을 셀 때 하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코는 알아둡시다. 정말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어요. 너무 외울 게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코는 자기 걸로 가지고 갑시다. 코는요, 대표적으로 사물을 셀 때 쓰는 조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요. 이꼬는 한 개죠. 니꼬, 상꼬, 용꼬, 고꼬, 록꼬, 나나꼬, 학꼬, 큐꼬, 직꼬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부터 10개까지 적어도
코는 자기 걸로 만들고 가자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다루었던 조수사들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적어도 1, 2, 3, 4까지는 한 번씩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까지 전부 다 안 세도 돼요. 일단 지금은 1개, 2개, 3개, 4개라든지 한 장, 2장, 3장, 4장 정도만 좀 알고 갈게요. 그래서 이치마이 1장, 니마이 2장, 3마이 3장, 4마이 4장이 되죠. 숫자는 똑같아요. 1, 2, 3, 4 하나, 둘, 셋, 넷 1, 2, 3, 4 하나, 둘, 셋, 넷. 그 뒤에다 조수사만 붙이면 돼요. 1다이 1대, 2다이 2대, 3다이 3대, 4다이 4대. 자, 1권, 2권, 3권, 4권요. 1사츠 1권, 2사츠 2권, 3사츠 3권, 4사츠 4권. 1살, 2살, 3살, 4살, 1사이 1살, 2사이 2살, 3사이 3살, 4사이 4살이 되죠. 동물새 볼까요? 포유류요. 큰 거, 이토 1마리, 주로 소 같은 거 세면 되겠죠. 니토 2마리, 산토 3마리, 연토 4마리가 되겠죠. 자, 날개 달린 것 또는 토끼, 이치와 1마리, 니와 2마리, 상와 3마리, 영와 4마리. 주로 여기 지금 제시하고 있는 조수사들은 변칙이 그다지 없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조수사에서 전부 다 지금 색깔을 집어넣어서 했죠. 이 4개는 변칙 발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 특히 어느 부분을 주의해야 되냐면요. 368, 368, 368, 368. 우리 369, 369 게임 있잖아요. 똑같은 리듬에 맞춰서 368, 368, 368, 368은 변칙 발음 절대로 들어가니까 주의하자라는 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볼게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그냥 지금 다 외우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참고로 봅시다. 1匹, 1마리, 2匹, 3匹, 4匹, 5匹, 6匹, 7匹, 8匹, 9匹, 10匹. 먼저 3, 6, 8은 변칙 발음이 100%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하나에도 들어갔네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카이, 층을 나타내는데요. 이카이, 니카이, 상카이 또는 상가이 둘 다 쓰입니다. 3층이란 뜻이 되죠. 용가이, 고가이, 록가이, 나나가이, 학가이, 큐가이, 직가이. 여기서는 로크카이라든지 하치카이 읽히지 않고 록가이, 학가이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고 직가이 역시 주가이보다는 직가이가 표준어예요. 우리 주라는 발음이 있잖아요. 10. 그런데 뭐 10살, 10살, 뭐 주가이, 10층 이거보다는 표준어는 짓이 됩니다. 자, 세 번째요. 홍, 자루 또는 병이란 뜻인데요. 입봉, 니홍, 삼봉, 영홍, 고홍, 롭봉, 나나홍, 합봉, 큐홍, 집봉 해서 368, 368은 변칙 발음이 들어가죠. 자, 마지막 볼게요. 한 잔, 두 잔, 세 잔. 이빠이, 니하이, 삼바이, 용하이, 고하이, 롭바이, 나나하이, 합바이, 큐하이, 집바이 해서 역시 368, 368 들어가고 1하고 10까지 지금 변칙 발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수사를 지금 굉장한 양을 탁 하고 가져왔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숫자는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합시다. 일단 코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암기를 해주시고 코를 다 암기를 했다면은 즉 1개, 2개, 3개 할 때 그 개수를 암기를 했다면은 그 다음 많이 쓰는 조수사 여기 갖고 왔으니까 이것들을 좀 하나하나 다루어 보도록 하되 변칙 발음이 있는 것보다는 변칙 발음이 없는 걸 먼저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변칙 발음들을 다루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전 일본어로 대답이라는 이름과 도전 일본어로 장문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 답은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 제가 지금 뭐를 묻고 싶어요? 지시어 사용을 할 수 있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어를 사용을 해갖고 문장을 완성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센세노 사이프와 노래 데스까? 선생님 지갑은 어느 것입니까? 여기는 뭐 답이 다 나와 있죠. 지시어로 대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 작문까지.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강의 잠깐 멈춰 주시고요. 이 4개의 문장, 일본어로 대답, 일본어로 작문을 전부 다 풀어주신 다음에 저하고 다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소레와 난 데스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요. 소레와 난 데스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 신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레로 질문이 왔으니까 대답은 어떻게 하나요? 코레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신문입니다 만들면 코레와 신문 데스, 코레와 신문 데스 하면은 이것은 신문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요. 센세이노 사이프와 노래 데스까? 선생님 지갑은 어느 것인가요? 제시문에 아래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 가로 안에 아래, 저것이죠. 그럼 간단하죠. 아래 데스 하면 되겠네요. 또는 선생님 지갑은 저것입니다 만들고 싶으면은 센세노 사이프와 그 다음에 아래 데스 하면 되겠죠. 선생님 지갑은 저것입니다. 자, 장문 볼게요. 이 사람은, 여기서는 이 사람이라는 지시어를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보면은요. 코노히토와, 이 사람이니까 코노히토가 되겠죠. 코노히토와 제 친구 어떻게 하나요? 와타시노 토모다치 하면은 제 친구가 되는데 나중에 조사 때 배우겠지만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조사노를 집어넣어 줍니다. 일본어에서는요.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조사노를 집어넣어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노를 빼버리고 와타시 토모다치 데스, 코노히토와 와타시 토모다치 데스 하면은 일본어에서는 잘못된 문장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하면은 코노히토와 와타시노 토모다치 데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하면요. 아노히토와 와타시노 토모다치 데스. 좀 더 격식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쪽은 제 친구입니다 하면은 코치라와 와타시노 토모다치 데스 하면은 되겠죠. 자, 다음이요. 거기가 제 집입니다. 역시 지시어 사용하고 싶었어요. 거기, 장소의 지시어였죠. 그곳 또는 거기인데요. 코코, 소코가 되겠죠. 이, 그, 저, 어느니까 거기는 소코가 되겠네요. 자, 와타시죠. 제 집은요. 우찌 또는 집가짜를 써서 우찌 또는 이에. 어떻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양쪽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코가 와타시노 이에 데스, 소코가 와타시노 우찌 데스. 둘 다 괜찮고요. 중요한 점,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모는다, 노는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통해서 오늘 배웠던 지시어를 중심으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시 예고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배우느냐? 이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니, 명사 한 강밖에 안 다뤘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학습자들도 계시겠지만요. 명사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개념을 2강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제 수업은 나선형 반복식 학습이라고 했죠. 계속 지금 이형용사, 나형용사, 동사 다루면서 명사에 대해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마지막 20강까지 뭐 지시어라든지 인칭어라든지 계속 다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씩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명사는 큰 틀에서의 개념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형용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배웠듯이 이형용사도 개념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용사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이형용사에서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활용과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이형용사의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사, 특히 지시명사, 지시어, 지시대명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사, 조수사를 중심으로 다루어 봤고요. 상당히 많은 양을 했어요. 일단은 명사에 대해서 이해를 합시다.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에 지시어 암기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요. 조수사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에 다 자기 걸로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그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학습, 복습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강의 듣고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복습을 하시거나 반복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